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경보 속에 곡성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졌지만 정부의 온열 질환 사망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인구가 감소하며 성장세를 멈췄지만 혁신도시 발전을 논의할 기구들은 수년째 운영되지 않는 등 광주 전남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대학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여름 철새로 파란 눈을 가진 긴꼬리 딱새가 남녘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폭염 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남 곡성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더위에 의한 열사병으로 추정되지만 어제 공개된 정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전남 곡성 견면의 한 고사리밭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진 밭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무더위 속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곡성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당시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넘겼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이곳 밭에서 발견된 당시 여성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3일 10개 구슬째가 것을 저기 이렇게 꽃을 끄는가 이렇게 햇사타라고 해서 그냥 뭐 아침에 낮에 더운 게 일찍 그새 나왔네. 거만이가 추정한 사인은 열사병.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숨진 여성을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의 직접 원인이 온열질환인지 평소 앓던 지병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고 숨지기 전 의료기관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는 응급실 내원자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지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도내에 있는 응급실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이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그냥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논밭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인들의 온열질환 사망 사례는 공식 집계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8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도 3배 가까이 늘어난 1,350여 명이 온열질환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고 야외 노동을 하다 숨진 환자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흔히 말하면 자꾸 대책도 세우고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럴 건데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우리 통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전남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올해 첫 온열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발생했습니다. 폭염 피해는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 통계는 여전히 좁은 기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로 벌써 13일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최고순위 역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가 모두 최근 관측된 기온입니다. 오늘도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의 오늘 낮 최고기온 3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위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마저 없는 가운데 종일 따가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전남 많은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해안 지역에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34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폭염 대응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대응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하루 20대의 살수차를 투입하기로 했고 폭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파라솔형 그늘막 13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 2,500여 곳에 폭염 행동 수칙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 시장은 일반 관람석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 야외 근로자 폭염 보호 조치 이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인구가 최근 감소하는 등 성장이 멈춘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을 논의할 기구들은 수년째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나주 금천면과 삼포면 일대에 축구장 1000여 개 규모로 조성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부속기관 등도 따라와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나주시 지방세 수입의 26%, 약 140억 원이 혁신도시 기여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도시로 분류가 됐다가 혁신도시가 오면서 인구 소멸 도시에서 벗어났다가 하지만 성장은 멈췄습니다. 매년 10,000명가량 보이던 인구 증가세가 최근 몇 년 새 주춤해지더니 올해 들어 인구가 되레 감소해 잠시 달성했던 4만 명 선이 깨졌습니다. 간단히 원도심과 비교해도 교육과 복지, 교통 등 각종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대형 쇼핑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자녀들은 좋은 고등학교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지역 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없이 어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해 당사자인 광주와 전남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등 혁신도시 발전을 논의할 기구들은 수년째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시도의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낮아진 거 아니냐.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실천적 약속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끝낼 예정입니다. 벌써 이에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이대로라면 광주와 전남은 지역 경쟁에서 또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학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대학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규모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선,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또 정주 여건. 정책이 추진된다면 서울대와 9개 지역 거점 국립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 전남은 전남대가 유일합니다. 10곳에 해당하지 않는 국립대와 사립대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과 집중이 추세라지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재정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새 정책으로 지역 대학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에 나선 대학들도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중소도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캠퍼스 혁신도시 20곳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는
국가적 규모의 대형 연구 등을 맡고 중소도시에 자리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한 혁신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 산단들과 같은 이제 공감대를 가지면서 국가 중심 국립대가 R&D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같이 성장해 가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지역대학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우려에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는데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책 구상과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대부분 단선으로 선출해온 광주시당 위원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할 전망입니다. 안태우 국민의힘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기형적인 정치구조 혁파와 외연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미 연임 도전을 내부적으로 선언해 후보 등록이 유력합니다. 등록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오는 18일 모바일 투표를 통해 대의원들이 지역 위원장을 직접 선출합니다. 광주 광산구가 각종 논란이 일었던 전 박광태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 농공단지 지가 상승분에 대한 기부금 환수를 시작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달 해당 부지 지가 상승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 기부금 총액을 확정했고 최근 납부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까지 마무리한 광산구는 올해 안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해 단지 관리기금 조성에 나서는 한편 2027년까지 당초 계획됐던 자동차 수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의 여름철새로 파란 눈을 가진 긴 꼬리 딱새가 남녘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시켜 둥지를 떠나기까지의 모습이 MBC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50m의 전남의 한 야산 숲속입니다. 긴 꼬리 딱새 부부가 맹감나무 줄기에 집을 짓느라 분주합니다. 날개와 꼬리가 갈색인 암컷이 부지런히 둥지를 만드는 사이 수컷은 경계에 나섭니다. 1km 남짓 거리의 숲속에는 또 다른 한 쌍이 이미 알을 낳았습니다. 몸 길이의 3배에 이른 꼬리를 가진 수컷과 절반 정도 크기인 암컷이 번갈아 알을 품는 기간은 2주가량. 넝쿨식물 줄기 대신 고목에 둥지를 틀고 4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켰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들을 위해 엄마 아빠는 쉴 새 없이 사냥한 먹이를 입에 넣어줍니다. 파란 눈의 새로 멸종위기종 2급인 긴꼬리 딱새는 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 낮은 산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식지 자체가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띄기가 어렵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류거든요. 부화한 새끼들은 10여일 만에 둥지를 박차고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긴꼬리 딱새는 9월쯤 고향인 동남아시아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장년층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모 부양을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광주는 59%, 전남에서는 69%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장 높았고 보험과 사적연금,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동학의병과 대동세상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에 곧 개관할 예정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는 민중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름도 없이 쓰러진 수많은 전남 동학의병의 역사와 민중의 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의병이 추구했던 대동세상 건설은 3.1운동과 농민노동운동,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을 거쳐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 폭염 속에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입니다. 정부나 시가 여러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무더위 쉼터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겐 무더위 쉼터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황미자 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는 게 전부입니다. 집에서 200m 거리에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문제는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추를 다치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여름에 에어컨 안 켜면 솔직히 견디기 되게 힘들죠. 15년 전 뇌출혈로 한쪽 몸이 마비된 허나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후두암까지 발견돼 수술로 목소리까지 잃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무더위 쉼터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장이 길이 아니니까 가기도 힘들고 그 쉼터에 가도 또 여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가 있으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부산에 1,600여 곳이 넘지만 장애인 시설이 쉼터로 지정된 곳은 단 2곳뿐. 여타 시설은 계단 탓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더위 쉼터 정보 역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늘린다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런 경로당 같은 쉼터는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응급알림 장비 구축 등을 장애인 폭염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현실에선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폭염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이상적으로 다 해오던 거예요. 부산에 등록된 장애인 17만 4천 명 중 고령자는 69%, 중증 장애인은 37%에 이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기 가구 발굴 작업은 이달 중순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때늦은 대책 마련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가자미는 동해안에서 꾸준히 많이 잡히던 어종인데요. 이제는 가자미가 흔하단 말도 점점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들어 항포구에 기선 저인망, 일명 트롤 어선들이 들어옵니다. 일반 어선들이 이른 아침 수산물을 경매하는 것과 달리 저인망 어선들은 아침에 나가 잡은 수산물을 오후에 항구에서 수협을 통해 거래합니다. 새우와 함께 꾸준히 잡히는 어종은 가자미류인데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기름가자미가 압도적입니다. 물가자미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 기름가자미의 어획량은 강원 동해안에서 잡히는 모든 가자미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끈적끈적한 진액으로 덮인 기름가자미는 2015년부터 어획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연평균 5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경북 지역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전체 가자미 어획량도 연간 2만 톤에서 10% 안팎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유지되는 반면 가자미 자원 고갈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산당국은 잡을 수 있는 가자미 크기 기준을 올렸습니다. 어획 비중이 높은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 등 4개 어종은 5년 만에 최소 포획 크기가 20cm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급기야 연간 잡을 수 있는 기름가자미를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 TAC 제도까지 도입하며 금어 기간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7월달, 8월달 때 이제 휴업일을 설정해달라고 이래가 바꿔봤죠. 원래는 5월달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어업인까지 TAC 제도를 받아들인 건 수산당국과 어업인 모두
자원 감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해구 외끓이 중형 저인망업이 그 전체 어획을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수집을 하고 연구를 조금 더 해야지 TAC 제도가 자원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미류는 횟감보다는 건조와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면 수산물 음식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는 학생이 운동 종목을 골라 정규 수업 시간에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석 달이 됐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이 크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인공파도. 보도에 몸을 의지한 채 물살을 가르며 조심조심 균형을 잡아봅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학교가 아닌 업체에서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체육 교육입니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반씩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핑을 학교에 신청만 하면 배울 수 있어 학생들도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서핑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가지고 막 신청해가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저 기계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엄청 좋아요. 같은 시각 근처 승마장에서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말을 타고 내리는 방법은 물론 말을 탔을 때 자세를 전문 강사가 꼼꼼히 가르칩니다. 이 학교 전교생 80여 명이 서핑과 승마, 골프 등 7개 종목 중 하나를 직접 골라 전문 강사와 시설에서 배우는 한 학생 한 운동 교육입니다. 말이랑 승마하니까 그 말이랑 친구가 되고 같이 하니까 좋고 기뻐요. 한 학생 한 운동 시범학교로 운영 중인 곳은 모두 6개 학교. 학생 340여 명이 모두 운동 하나씩은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에 제주가 지정이 되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학생이 한 스포츠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교육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박수 치는 겁니다. 물론 나뿐만이 아니고 6학교 이제 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도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더욱 풍성해진 학교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교육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금융 고용 업무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공기관 합동 취업 멘토링 행사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감독원과 기술보증기금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본부를 둔 15개 금융 고용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기관별 1:1 멘토링이 제공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1억 원을 조직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을 활용해 대회 기간 동안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하고 저개발국의 양궁 기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대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고 국내 최초로 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광주에서는 오늘로 벌써 13일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7월 상旬최고 기온 최고 순위 역시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최근에 관측된 기온입니다. 오늘도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로 예보돼 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최근 5년
온열 질환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겠고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마저 없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많은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여수에서는 엿새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34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